많은 연주자들의 활 잡는 방법, 그리고 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왼손은 다릅니다. 왼손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몇 가지 좀 정해져 있는데요. 평소에 바이올린을 하면서 어깨가 좀 아팠다거나 또는 바이올린 레슨을 받을 때 왼손 힘 좀 빼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거나, 그런데 그 힘은 어떻게 빼는지 모르시겠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특히 왼손 모양 F-O-R-M, for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손목이 살짝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튀어나오면 안 돼요. 바이올린에 붙어서도 안 돼요. 2번, 손가락들이 서로서로 붙어있지 않으며 이렇게 연필 하나 정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3번, 음정은 여기 손가락 왼쪽 모서리로 잡습니다. 그리고 살짝 기대어 주세요. 4번, 손가락들은 펴서 눌러서 잡지 않아요. 보통 계란을 쥐듯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무지개 모양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손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손이 아무리 커도 손가락이 지판에 안 닿는 경우가 생기죠. 제 손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손목이 뻗어서 나가버리면 새끼손가락 안 닿아요. 안 닿으면 이렇게 바꾸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음정 닿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으면 보기에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된다? 힘이 들어간다. 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힘을 빼세요 라고 했던 그 부분, 쓰지 않아도 될 힘입니다. 쓸데없는 힘. 그렇기 때문에 손목은 꼭 일직선상이거나 살짝 들어가 있거나 마치 웨이터가 이쪽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 모양이에요. 이쪽입니다로 기억할까요? 한 바퀴 돌리고 이쪽입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그리고 손목이 바이올린에 닿으면 안 되는 이유, 바이올린은 생각보다 어려운 악기라고 했죠. 이렇게 악기에 뭔가 대고 있으면 여기에 의지를 하게 돼요. 의지를 해서 미도 잡고 레도 잡고 의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힘이 들어가요. 그 힘은 쓸데없는 힘. 이런 자잘자잘한 힘들을 안 하는 거, 그게 힘을 푸세요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은 언제나 지판에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사모님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이 모양과 그리고 바이올린에 닿지 않는 그 선에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손가락이 붙어있지 않고 하나씩 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타자를 칠 때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타자를 제일 빨리 치는 방법은 10개의 손가락이 모두 각자 일을 할 때입니다. 바이올린도 똑같아요. 바이올린 손가락 번호 1, 2, 3, 4 이 4가지 손가락이 각자 역할을 할 때 손은 가장 빨라지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에 붙어버리면 일명 독수리 타자법 아시죠? 독수리 타자법은 하나만 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다 붙어있을 때를 독수리 타자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을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을 잡으러 갈 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시 하고 가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실을 하나 가는데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같이 간다거나 다 붙어 있다거나 하면 또 힘 엄청 들어가요. 힘 들어가고 엄지도 힘 들어가고 여기 완전 돌덩어리 돼서 나중에 어깨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들은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돼요. 도 잡으러 가는데 다 같이 가고 레 잡으러 가는데 다 같이 가고 이러면 손가락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뗄 때도 손가락 4개가 다 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 자, 3번. 음정은 왜 여기로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브라토 때문입니다. 제가 색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 모서리 이쪽으로 음정을 잡는 거예요. 여기
이 손가락의 폭이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해야 건강한 비브라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비브라토를 할 때 언제는 앞으로 흔들고 언제는 뒤로 흔들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비브라토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심지어 손은 흔들고 있는데 비브라토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준을 잘 정한 다음에 앞으로 흔들든 뒤로 흔들든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는 정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흔드는 걸 추천드리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 왼쪽 모서리를 잡고 살짝 기댄 느낌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살짝 기댄 느낌으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얼마만큼 뻗어나갈 수 있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음을 잡을 때 손가락을 많이 이렇게 벌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바깥쪽으로 음정을 잡아버리면 더 나갈 수 있는 손이 갇혀버려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더 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 모서리로 살짝 기댄 듯이 잡으면 손이 내 얼굴 방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10도를 한번 해볼까요?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레를 잡아야 되죠? 네. 이쪽 방향에 음정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놓고 시에다가 기준을 놓고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 쭉. 이해가세요? 저는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반대로 잡았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쪽이 아니라 음정을 잡을 때 살짝 이렇게 기대서, 네, 바이올린 쪽으로 기대서 잡아주세요. 자, 4번. 손가락을 왜 눌러서 잡으면 안 될까요? 손가락을 눌러서 잡을 때도, 그리고 그냥 잡을 때도 소리는 누가 내요? 활이 낸다. 자, 보세요.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세게 눌렀어요. 그래도 도, 그리고 음정이 깨끗하게 날 정도로만 적당히 눌렀어요. 똑같이 도. 포르테는 왼손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엄청 줘서 잡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 힘들이 아까 손에서도 모였고 손목에서도 모였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서도 모였고 이게 다 합쳐지면 어깨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계란을 쥐듯이 라고 잡으라고 해요. 저는 계란 말고 무지개로 할게요. 내 손 안에 꽃 피우는 무지개. 그럼 어느 정도 눌러야 될까요? 어느 정도 눌러야 깨끗한 음정이 나올까요?는 연습을 하셔서 그 적당함을 찾으셔야 돼요. 네. 제 지금 4번이 살짝 무지개 모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자, 그럼 간단하게 왼손 정리를 해볼까요? 1번, 내가 지판 위에서 바로 음정을 잡을 수 있도록 손목의 거리 돌리고 이쪽입니다. 살짝 들어간 느낌 또는 일직선 빼면 안 돼요. 바이올린에 붙여서도 안 돼요. 그리고 2번은 손가락 4개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이사이가 떼어져 있다. 붙어있지 않아요. 3번, 비브라토 시작의 기준점이자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잘 뻗을 수 있는 방향, 손끝 왼쪽 모서리. 그리고 마지막 4번은 불필요한 힘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음정 잡을 때 눌러서 잡지 않고 예쁜 무지개 모양으로 잡기. 그리고 적당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다 습득하셨다면 마치 타노스의 장갑을 끼신 것처럼 슈퍼 왼손을 갖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내가 왼손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가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 진짜 중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엄청 중요해요. 바로 손가락이 어느 위치에 있던 4번 손가락이 무지개 모양을 유지하느냐. 그게 방법이에요. 에이, 지금 뭐야 이러셨어요?
평소에 연습하시다가 갑자기 4번! 하고 4번을 내려놓아 보세요. 80%, 90%다 무지개 안 나와요. 진짜. 근데 진짜 잘 안 나와요. 네. 오늘 한번 연습하실 때 아 맞다 4번 하고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정도. 가끔 제 친구들 보면 직각으로 되는 친구도 있는데 직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 살짝 팔꿈치를 올려준다거나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우리가 보통 1번, 2번을 이제 많이 쓰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렇게 손바닥이 보여요. 손바닥이 보이면 무조건 4번은 무지개로 안 나와요. 이미 이 모양이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4번 손가락이 무지개를 유지하려면 이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으로 음정을 잡았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시도레미를 잡는다. 그러면 손가락만 1, 2, 3, 4 놓으면 되죠. 근데 1번 할 때 이렇게 잡았다면 시, 도까지는 손이 닿는데 레는 약간 뻗어야 되고 미는 안 닿으니까 한번 움직여야 돼요. 결국. 그러면 어때요? 아까 원래 모양을 유지하고 있던 손은 안 움직여도 손가락만 가면 되는데 얘는 1번 달랐고 2번 달랐고 3번 달랐고 4번은 아예 크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만큼 시간이 걸렸고 기준도 다르다. 언제는 시도레까지 안 움직이고 미만 움직일 수도 있고 언제는 시도레미 할 때 다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이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정도 다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지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음정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모양을 유지해 놓으면 이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타자를 치듯이 그냥 손가락만 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는 반음만 체크하면 음정도 좋아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도레미 한다고 하면 시하고 도는 반음이니까 손가락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도하고 레는 원음이니까 멀고 레하고 미는 원음이니까 멀고 그럼 이걸 숫자로 표시하면 시하고 도 1, 먼 거를 0이라고 표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컴퓨터처럼 100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세요. 아까 하나씩 다 할 때는 시에 대한 거 정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는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이었나 찾아야 되고 또 레는 어떻게 썼지? 그 다음 미는 어떻게 썼지?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모양을 유지한 채 반음 오는만 한다고 하면 붙고 떨고 붙고 안 붙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나면 아 시하고 도가 조금 더 붙는 느낌인가 아닌가 이런 것만 이제 체크하면 돼요. 도하고 레가 어느 정도 뭔가 레하고 미가 어느 정도 뭔가 그럼 처리 속도가 100 네, 흑백백 이렇게 되니까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빨라지고 그 다음에 기준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음정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서 그 다음날 똑같은 음정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거 진짜 엄청 큰 차이인 거예요. 지금 막 소리 질러야 돼요. 한 곡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파가니니 카프리스 5번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처음에 A 마이너 아르페지오가 나오죠. 그 다음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음정 하나씩 하면 이 곡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떻게 맞춰요, 음정을. 여기 이 검은 지판 안에 얼마나 많은 라가 있어요. 프렌치 라도 있고 뭐 한국 라도 있고 코리안 라도 있고 시간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양을 유지한 채 포지션 이동만 4번이 무지개 모양을 유지해 준다면 여기 안에서 오는 반음만 체크하면 된다. 라하고 솔샵이 엄청 좁은 반음이야. 여기도 좁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씩 음정을 하는 시간보다 분명히 엄청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곡은 꽤 어려운 곡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제가 불가리아라는 그 불모지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거 배우고 다시 금방 유학 갈 거면 안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네, 전파된다고. 불가리아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선생님께서 일명 유태인 그 문화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안 알려주죠. 보통 우리 레슨 가면 그냥 음정 높여 낮춰 아 이거 좀 낮은 것 같아 좀 더 높여 이러다가 1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로 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해도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손가락을 그 떼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습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하셨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차근차근 잘근잘근 연습해서 왼쪽 어깨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짜